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 상담입니다. 오늘도 내분에 대해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진단하고 어떻게 스스로 훈련해서 완치할 수 있는지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입니다. 머리 멍함을 빨리 고치고 공부에 전념하겠다는 18세 남자 재수생입니다. 머리 멍함, 집중력 저하, 순발력 저하, 판단력 저하, 의욕 상실에 의한 성적 저하로 원하는 수능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를 선택했다고 하네요. 고등학교 2학년 때 3시간 수면법을 어디서 듣고 2주간 시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런 증세가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그 사이에 원인을 찾아서 비타민 부족인가, 뇌분비계 이상인가, 뇌 손상인가, 시력 저하인가 등에 대해서 진료 검사를 받았지만 다 이상이 없고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거북목에 대한 도수 치료를 받은 후 몇 시간 정도 정신이 맑아짐을 느꼈었다고 합니다. 고1 때는 학업과 건강에 대한 강박증과 시험 기간 중 감기로 고생을 해서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먼지에 민감했으며 기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극도로 예민해졌었다고 합니다. 원래 걱정과 불안이 많은 성격이라고 하는군요. 빨리 고치고 공부에 전념하고 싶은데 약물, 주사, 수술 같은 확실한 치료법이 있을까? 이제 이게 질문입니다. 네, 확실한 치료법이 있죠. 네, 근데 그것은 약물, 주사, 수술, 도수 치료가 아닙니다. 네, 그때 여지껏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은 그게 왜 그러냐면요. 몸의 병이면은 뭐 약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증세의 원인은 몸이 아니라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반응에 대해서 아무리 약을 쓰든 뭘 하든 간에 같은 생각이면은요, 네,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한 원인은요, 생각 과다와 병적인 생각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선택하는데 자꾸 병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머리 멍함, 순발력 저하, 판단력 저하, 의욕 상실은요, 다 생각 과다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집중력 저하는 특히 공부에 대한 이제 집중력 저하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몸에 대해서 또는 병에 대해서 또는 치료법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을 했잖아요. 얼마나 큰 집중력입니까? 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냐 문제죠. 공부는 선택이 잘 안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느껴지죠. 반면에 내 증세에 대해서는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가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생각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빨리 고치고 공부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병과 치료에 더 집중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공부에 전념이 안 됩니다. 자꾸 원래대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생각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완치 훈련은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네, 과거에 뭐 고2 때도 얘기를 했고, 고1 때도 얘기했고, 고2 때도 얘기했고, 그동안의 경과를 쭉 얘기했잖아요. 전부 다 과거입니다. 얘기하는 순간부터는 다 과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과거가 아니고, 현재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현재 내 상태에서 내가 지금 머리가 멍하고 정신이 없어. 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당연히 내 몸만 회복 훈련, 숙면 훈련, 둔감 훈련, 생각 과다 완치 훈련 먼저 해야 되겠죠. 그게 주된 문제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공부 쉽게 하기, 수험 준비 쉽게 하기가 바로 A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한다든지 수험 준비를 한다든지 이게 A가 되겠죠. 머리 멍함을 치료하고 공부하겠다가 B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 있을 때, 잘 때야 뭐 이런 선택을 안 하는 거고요. 깨어 있을 때 이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A를 선택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를 한다. 이럴수록 B가 줄어듭니다. B를 해결해야만, 즉 이 병을 고쳐야만, 머리의 멍함을 고쳐야만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B가 더 늘어나고 A가 줄어듭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요. 자꾸 훈련을 해야지 궁극적으로는. 그런데요, 제대로만 하잖아요. 예, 그러면 A만 선택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훈련 시작해 보시고요. 원하는 공부 마음껏 하고 내년에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둘째 분입니다. 근육 경련, 발속 간지러움,
심장 두근, 가슴 답답 등의 증세가 답답하고 두려운 15세 여학생입니다. 15세니까 아마 중3이거나 고등학교 1학년이겠죠. 2개월 전 뒷골, 귀 관자놀이의 통증, 목의 이물관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경외과에서 목 뒤에 10개의 주사를 맞았다고 하네요. 10개의 주사를. 그것이 매우 무서웠고 긴장했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해 못할 여러 가지 증세가 발현을 했는데요. 온몸이 따끔거린다든지, 머리를 찌르는 느낌이 있다든지, 손발이 차갑고 저리다든지, 찌릿찌릿하다든지, 손안이 간질간질하다든지, 오른쪽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 오른쪽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면 요쯤 되겠죠. 사이에 안쪽이 간지럽고 온몸에 근육 경련이 있고 발목이 진동하고 다리에 근육통이 있고 손이 굳는다고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비염 등의 증세가 있는데 이렇게 증세가 계속 새로 나타나고 지속돼서 불치병이 아닐까 두렵다고 합니다. 평소 예민하고요. 생각도 많고 상처도 잘 받고 스트레스도 제때 못 푼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많은 증세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다 무슨 병일까요? 네, 불치병이고요.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은 어디서 들으셨는지 신체화라고 자꾸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체화 장애라는 병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병이 아니고요. 내 몸에 민감한 반응, 그러니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네, 몸이 반응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불치병 아니면은 뭐 얘기한 대로 신체화 장애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예민해집니다. 또 불안이 생기죠. 네, 그러면 둘이 뭔가 생각, 마음이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순환 해가지고 눈덩이 같이 자꾸 불어나는 거거든요. 불어나거나 이제 지속하거나 증세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 새로 만들어진 증세가 병이 만든 거라기보다는 이 악순환 속에서 내 몸이 반응하는 거죠. 내 몸의 반응 갖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근육의 긴장, 두 번째는 근육이 긴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경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예, 그러면 신경을 아무래도 누르겠죠. 그러면 그 눌린 신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 이게 두 번째 증상이고요. 네, 세 번째 증상은 저항력 저하에 따라서 목뒤 이물감, 아마 뭐 인두염이 있든지 그렇겠죠. 네, 그리고 비염. 네, 비염은 이제 둘 다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거고요. 감기가 목뒤 인두염을 일으키고 비염도 일으킵니다. 닥터 오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네, 저도 약간의 이제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인두도 약간 있고요. 네. 근육의 긴장은 통증, 이제 우리 이 학생이 갖고 있는 통증, 경련, 진동, 진동도 이제 근육의 진동이거든요. 굳음 등을 일으킵니다. 신경 눌림이 간지러움, 따끔거림, 찌르는 느낌, 저림 등을 일으킵니다. 다시 이제 몸이 아니고요. 마음이 예민함. 네, 마음이 예민함은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고요. 다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손발을 차갑게 합니다. 불치병이 아닌가, 신체장애인가 아닌가, 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생각이 다시 또 이 몸마음의 악순환을 갖다가 몸마음의 악순환을 다시 더 일으키는 거죠. 자, 완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당연히 내 몸만 회복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둔감 훈련, 생각이 많으니 생각 중지 훈련, 그리고 증세 받아들이기와 맞서기. 이런 증세들이 반응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불구가 되거나 뭐 죽거나 뭐 더 고통스럽거나 이런 병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심각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뭐 아픕니다. 근데 이렇게 몸이 민감해지잖아요. 그럼 같은 통증을 훨씬 더 10배, 100배 크게 느끼거든요. 그냥 안정만 취하고 쉼 훈련만 하면은요, 증세는 반드시 줄어듭니다. 사라지고요. 여지껏도 그랬겠지만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나 이런 증세가 있어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구나라고 맞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 하기입니다.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공부가 되겠고 관계가 되겠죠. 네, 그러면 공부 쉽게 하기, 관계 쉽게 하기. 네. 이제 일로 이제 이행을 하면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분에도 말씀드렸죠. 네, 이게 생각 선택 훈련이라고요. 매 순간
내 병에 대해서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B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공부라든지 내 친구랑 얘기한다든지, 물론 지금 증세가 있기 때문에 이전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네, A가 늘고 B가 줄어듭니다. 즉 내가 원하는 하루의 일상을 할 수 있고요. 공부나 관계 등등, 네, 증세는 줄어든다는 거죠. 네, 시간은요. 네, 네, 열심히 하면은 2주, 뭐 늦어도 2, 3개월, 늦어도 2, 3개월입니다. 네, 이면은 완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불안도 줄어들고요. 셋째뿐입니다. 가벼운 아토피가 갑자기 전신적으로 심해진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37세 주부입니다. 이분은요, 싱가포르에 거주한다고 하시네요. 20대 초부터 가벼운 아토피가 있었고, 화폐상 습진, 그러니까 이제 동그랗게 생긴 습진이라 그러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아토피 때도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습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화폐상 습진하고는 사실은 다릅니다. 서로 양상이 다른 병이거든요. 어쨌든 네, 그런 병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습진이 나올 때마다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간간히 사용했다고 합니다. 4개월 전에 아토피 완출련을 시작하면서 그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끊었는데 정확하게 언제 끊었는지는 언급이 없네요. 아마 4개월 전일 수도 있고 그 중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1개월 전 갑자기 거의 전신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서 가려움이 심하다고 합니다. 원인이, 이렇게 심해진 원인이 뭘까요? 네, 라고 질문하셨네요. 원인이 여행과 친정엄마 방문이 있으면서 무리를 좀 했었다고 하네요. 그것이 원인인지, 사용하던 스테로이드 연고를 끄는 것이 원인인지, 그래서 어쨌든 병원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와 연고로 치료를 받고 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병원에서는 먹는 약을 2주 정도 처방을 했는데 과연 이것을 먹어야 될지 또 말아야 될지, 이 약은 이제 항염제입니다. 네, 사이클로스포린이라고 하는 항염제인데요. 아토피 때 이런 약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죠. 아토피는요, 크게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성 습진, 이게 이제 가장 흔한 형태죠. 이 만성 습진은요, 가려움이 있고요. 네, 처음부터 이제 좀 붉어지기도 하지만은 가려움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손을 대거나 자극을 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속 습진이 악화되고 더 진행되고 하는 것이 이제 만성 습진입니다. 이게 훨씬 흔한 형태죠. 또 하나의 형태가 급성 재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급성 재발은요,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신 또는 국소적으로 습진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이제 아토피가 처음 시작할 때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중간중간에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병 자체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촉발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모든 원인의 제가 근본이 뭐라 그랬어요? 힘듦과 지나침이 모여 있다가 누적됐다가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약이라든지 이렇게 스테로이드 같은 치료라든지 이제 되게 이게 이런 치료들은 이제 누르는 거죠.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증세를 누르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촉발할 수도 있고요. 음식이 촉발할 수도 있고요. 벌레 물림이 촉발할 수도 있고요. 피부를 자극하는 것이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 촉발이 된다는 거죠. 만성 습진은요, 이미 제가 아토피 완출에 제시한 대로 훈련하시면 되고요. 급성 재발은 이제 치료 원리는 같은데요. 그러니까 훈련 원리는 완출련 원리는 같습니다. 습진 자체,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렇게 보면 뻘겋잖아요. 예, 그리고 가렵습니다. 그 두 개를 분리하세요. 가려움은 나만 느끼는 거고요. 습진은 이제 외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습진은 문제시하지 말라는 거죠. 네, 이건 반드시 고쳐질 테니까 이걸 갖다 빨리 고쳐야 되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그걸 갖다가 문제심을 안 하면은 나한테 괴로울 게 없거든요. 남들이 또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보기 흉하다.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정말 외모의 문제지, 그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려움증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렵잖아요. 이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습진은 이제 없애려 하지 말고요. 가려움증만 너무 심해서 못 견디겠다. 그러면은, 뭐, 스테로이드가 훨씬 더 강력한 가려움증을 갖다 없애주긴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항히스타민제가 있어요.
네, 이건 정말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누르는 것도 아니고요. 네, 잘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치료제는 아니죠. 항히스타민제를 이용해서 가려움증을 좀 떨어뜨리면서 이제 훈련하는 거죠. 훈련인 게 뭐냐면 그걸 그대로 겪는 겁니다. 내 몸이 알아서 하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네, 저는 수없이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뭐 어떤 상황에서든 뭐 예를 들면 이제 여성인데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럼 남들이 보기에 그냥 얼굴이 시뻘개요. 예, 그러면 도저히 출근 못 하겠잖아요. 그걸 출근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겪게 하는 거거든요. 네, 가려움증만 이제 자기가 대처를 하고요. 네. 한 번이 아니고요. 여러 번이라도 제가 이제 여러 번 훈련시킵니다. 될 때까지 겪게 하거든요. 보통은 한 2, 3개월입니다. 뭐 빠르면 2주가 되기도 하고요. 2, 3개월 정도면은요. 점점 내 몸이 알아서 이거 계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약으로 누르잖아요. 치료로 누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만성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게 이제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런 패턴이 이제 시작인 패턴인데 나중에는 그냥 계속 머물러 있어요. 네,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게 한다면 알아서 하지 않게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미 경험해 보셨듯이 스테로이드와 처방받은 항염 약물은요 사용할 때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처방하신 선생님도 상당히 자신하실 거예요. 증세를 없어준다고요. 닥터유도 과거엔 그랬습니다. 예,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니까 야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만성이 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듦과 지나침의 가장 큰 원인, 힘듦과 지나침이 이제 촉발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큰 원인은 예민한 불안, 생각 과다, 또 이분의 경우에는 육아 부담, 의존 등으로 보입니다. 각각 둔감 훈련, 불안증 완치 훈련, 생각 줄이기 훈련, 아이 쉽게 키우기, 혼자하기 훈련 등으로 훈련하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이런 질문 하셨어요. 수영과 물속 걷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해도 되느냐? 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그랬죠. 반점이 외모의 문제라는 거죠. 남의 보기에 문제가 없으면요. 전혀 무방합니다. 그냥 하셔도요. 네, 그러니까 줄어들면은 물에 들어간다고 더 나빠질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원인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촉발 원인이죠. 진짜 원인이 아니고 촉발 원인인데 촉발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피하겠어요? 힘듦과 지나침 훈련을 하고요. 나머지는 피하지 말고요. 오히려 부딪히기를 하세요. 물에도 더 들어가고 음식도 뭐 어떤 음식은 더 먹어보고 단 이렇게 누르는 약물만 그거는 진짜 피하셔야 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의 부작용 여부를 또 물으셨는데 이거는 이제 처방한 의사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물어보시도록 하시고요. 네, 뭐 당연히 스테로이드가 강력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죠. 그런데 뭐 걱정하지 않으실 일은 있다고 하더라도요. 굉장히 한시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1, 2주 뭐 이런 정도지 이게 지속되거나 영구히 남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자, 잘 훈련하실 수 있겠죠? 뭐 혼자서 외국에 있으니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 있든 간에 믿을 거는요. 자기 자신입니다. 믿고 가보세요. 네, 내 몸만이 나를 받쳐줄 수 있습니다. 넷째 분입니다. 오일된 3차 신경통을 훈련으로 완치하기 원하는 42세 여자 자영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5일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대요. 얼마 안 됐네요. 사실 이제 어저께 상담을 올렸어요. 오늘 제가 대답을 바로 해드립니다. 네, 증세는 사라졌다 이어졌다고 하니까요. 초기 같아요. 씹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 더 아프거든요. 초기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아파서 못 씹는 게 아니고요. 움직일 때마다 아프거든요. 네, 찌릿찌릿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힘들며 컨디션이 다운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훈련으로 완치를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증세의 양상으로 봐서는요. 3차 신경통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요. 병 못지않게 병은 뭐 그냥 신경통입니다. 근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마음이죠. 이분같이 마음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예, 그리고 결과에 대한 치료에만 이렇게 몰두를 하잖아요. 그러면 뇌에 통증 회로가 생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뭐 신경 자체는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은 그대로 있거나 더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 오래 지속되니까요. 증상이 많이 심하면요 초기에는 약을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훈련으로 완치할 수 있고요. 자, 훈련을 혼자 할 것인가, 닥터와 함께 할 것인가, 이거는 물론 이제 선택이 되겠죠. 자, 늘 말씀드리지만 내 몸만 삶, 몸과 마음과 삶, 어느 순간에도 딱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존재하죠. 길어야 100년입니다. 네, 쉽게 하시고요.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